경우의 수? 교평수? 오케이. 내 인생에 먼저 머리를 생각하는 거지. 엄마 오늘 도시락 먹어야 나는 맨날 죽는데 이 정도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돼. 2만 원 주고 이것 좀 해결해. 여름이니까. 아 여름이니까. 그래서 보통 볶음밥. 갑시다. 미안, 좀 늦었네. 자, 그러면은 유형 5번으로 가봅시다. 자, 표본의 총합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맨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46번을 일단 설명을 잠깐 좀 해볼게요. 46번. 우리 어디 갔을까? 자, 일단 46번. 자,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kg, 표준 편차가 6kg인 정균포를 따른대요. 자, A고등학교 전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모집단이라고 친다면 X, 이거는 A고등학교 학생, A고 학생 1인당 몸무게요. 1인당 몸무게. 자, 그게 정균포를 따라갑니다. 평균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인 상태. 자, 근데 문제는 학교 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549km 이상이면은 549km 이상이면은 경곰이 만들어진대요. 자, 그랬을 때 9명이 탑승했을 때 그 9명의 몸무게가 549kg 이상이면 경곰이 발동되겠죠. 자, 그래서 9명 학생의 무게가 549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데 그 확률에 들어가야 할 게 9명 몸무게잖아요. X가 1인당 몸무게니까 9X로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9명인데 표본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60 루트에는 지금 3이니까 2제곱이죠. 자, 요게 지금 9명 평균이에요. 9X바로 쓰는 게 맞을까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이건 아니겠죠? 문제가. 이게 맞기는 해요. 그럼 얘는 왜 아닐까? 이게 아닌 이유를 알아야 무조건 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얘가 아닌 이유는 이건 1인당 몸무게죠? 그냥 9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62kg면 60에다가 그냥 9배 한 거야. 한 명 무게에 9배인 거고 얘가 진짜 9명의 총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아니 X바라는 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는 9명 무게를 9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X1도 이 정교보 따라가고 이 X2도 이 정교보 따라가고 그죠? 각각이 60에서 표준 편차 6인 정교보를 따라가는 9명을 싹 다 더해서 9로 나눈 게 평균이니까 랜덤한 9명의 학생의 몸무게 총합이라고 한다면 9X바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로 쓰는 게 맞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9X바의 정균포를 뽑아내야 되나? 9X바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AEX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VX, 얘는 절대값 A,
시그마 x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 들어간다고 다를 게 있어요? 똑같아요. 괜찮나요? 그렇죠. 어차피 x 바라는 게 하나의 그냥 변수일 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9x 바 같은 경우도 평균 어때요? 이게 지금 x 바의 평균이 60이라면 9x 바의 평균이면은 540 나오겠죠? 9배 그대로 나가니까 540 나가고 그 다음에 x 바의 표준 편차 요게 지금 2잖아요. 요게 2. 자, 그러면은 9x 바의 표준 편차 얘도 그냥 9배의 x 바의 표준 편차랑 똑같기 때문에 18로 나와요. 괜찮죠? 그죠? 그대로 18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정규분포 가지고 문제 풀어도 돼요. 요걸 풀어도 돼요. 근데 굳이 정규분포를 새로 만들지 않고 양변을 그냥 9로 나눠주면은 x바가 60일 이상인 경우로 찾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이 정규분포 갖다가 쓰면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는 표준화시켜서 놓고 본다면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기 때문에 아, z값이 0.5 이상인 확률이구나. 괜찮나요? 그렇죠. 어차피 2를 2로 나눴으니까 편차는 1이죠. 60 뺀 거니까. 표준 편차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지? 자. 오케이. 그래서 0.5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런 z값에서 0.5 이상일 확률 계산해 주는 건데 이 z라고 하긴 좀 그렇고 0이라고 봐야 되겠네. 여기가 0.433이죠? 그래서 0.0668 6.68%의 확률로 여기 0.433이가 아니고 0.192로구나. 미안해. 0.192로. 그래서 0.5에서 0.192로 뺐으니까 0.3085. 한마디로 30.85%의 확률로 경고음이 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된 친구들은 저기 일단 47번 한 번만 연습용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 갔을까? 아유, 왔네. 아유. 되게 생각하다 보면 물건 찾느라 아, 진짜? 원재료명에 원산지가 적힌 걸 찾느라 다이소 엄청 뒤졌어요. 고생했어. 알았어. 수행평가라는데 할 말 없지 뭐. 오케이. 이거 찾느라 이렇게 재료에 적힌 게 없는 거예요. 다 비싸가지고 이 제품 자체 원재료 원산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고야. 오케이. 어쩐지. 아니 과자를 사갖고 오길래 뭔가 했더니 그거였어? 오케이. 자, 표본 총합에 관련된 걸로 46번을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자, 틀린 게 어디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한 세트 전체 무게죠. 그러니까 왜 이름을 총합이라고 했어? 어이구야, 왜 표본의 총합이라고 했을까? 표본의 평균이 아니고 표본의 총합이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4개 무게 합인 거예요. 이건 4개 무게 평균인 거예요. 그럼 4개 무게 합이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 이게 합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4개 무게 합이 2030 이상인 확률을 구하는 거지. 변수를 이거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얘 변수가 뭐예요? 확률 변수가? 보통 모집되는 확률 변수를 x로 많이 잡지. 그래서 x라고 잡아놓고 그럼 표준화 얘기하는 거고, 저 물결무가 변수 지정하는 걸로 나는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것까지 연습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얘는 x라는 확률 변수를 쓰고 있는 거지. 얘는 확률 변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x바지. x랑 x바의 차이예요. x바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x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이야, x는 표본이랑 상관없어. x는 모집단이지, 모집단. 그래서 x는 전체에서 한 명 한 명마다 뭐라 그래야겠다. 생수병 한 병 한 병의 무게인 거지. 한 병 한 병 무게가 평균 500에 표준표차 12마다. 그러니까 5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생수병 한 병 무게가. 그럼 얘는 x 바잖아요. 이 표본 몇 개 뽑은 거야? 4개 뽑은 거지. 이거 4개 표본이에요. 500ml짜리 4개를 랜덤하게 뽑은 다음에 평균을 구했더니 이 평균들이 이런 정보를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얘는 4병 무게의 합이 4병 무게 평균이 아니고 4병 무게의 합이 2030g 이상의 확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아? 그죠? 그러면은 x가 2030이랑 의미하는 바가 어때요? 같으면 안 돼. 완전 다르진 않지. 비슷하긴 한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얘는 별량 4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x1, x2, x3, x4 4개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나오는 값으로 x1, x2, x4까지 나오고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기 이런 정도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x1, x2, x3, x4 합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죠? 의미상? 4배 차이가 나잖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합이고 얘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4x바가 2030 이상의 확률이라는 거지 x바가 아니고. 그래서 500을 빼는 건 안 돼. 괜찮죠? 그래서 4x바가 2030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4로 나눠서 x바가 507.5 이상의 확률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걸 11로 한번 다시 써볼까? 얘가 지금 평수 의정 합이잖아요. 그럼 얘를 4배 해줘서 빼는 건 어때요? 그것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4배 하는 것도 된다고 얘기해요. 9배 이상 저걸 봐도 상관없다. 근데 아까 46번 같은 경우 그래서 549kg 이상이면 삐소리가 나는 거잖아. 9명의 총 합이니까 9x바로 해서 정균포를 9x바짜리로 정균포 뽑아낸 다음에 저걸로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정균포를 새로 뽑아낼 필요 없이 그냥 쟤를 양변에 9로 나누면 어차피 x가 정균포 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빼서 나눠서 한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처음에 식만 4x바가 2030 이상의 확률이라고 해놓고 양변을 4로 나누면 어차피 이정균포 갖다가 그대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지? 오케이? 헷갈린 거 있을까? 모르겠어.
여기 보면은 이게 그래 여기 쓰는 거 한번 볼게. 얘는 지금 A고등학교 몸무게 평균이 60kg.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60일 표준 편차 6인데 549kg 이상이 되면 경범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9명 탑승해서 경범이 울릴 확률이지. 그러면은 9명의 무게를 다 둬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다가 써놨거든. 9명 무게. 9x가 9명 무게의 합일까요? 9x 바가 9명 무게의 합일까요? 그렇지. 왜냐면 9x는 한 명 무게 그냥 9배만 해놓은 거고 x 바라는 거 자체가 x1부터 x9까지 더한 거로 불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9배 해주면은 9명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9x 바가 549 이상일 확률로. 그치? 그치. 그래서 x바 정규모 따라가는 거야. 근데 9x바가 549 이상일 확률이니까 얘를 구로 나누면 x바는 61 이상일 확률. 그 z는 0.5 이상. 왜냐면 한 명 가지고 549가 안 넘겠지. 9명 합쳐서 울릴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표본을 총합이라고 쓴 거야. 9명 합. 이거를 써갖고 원대로 이거를 다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210번하고 4배 그러니까 4표씩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다시 근데 2로 약분하면 안 되지. 맞나? 이거 x죠? 네, X는 그럼 이건 x바지? 네. 이 x바도 아닌데? 이게 좀 섞였는데? 네. x바는 200에 5로 나와야 돼. x바가 200에 5제곱. 왜냐면은 루트 4로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이건 그냥 X. 그럼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바는 얘가 맞네. 그럼 4x는 800에 20제곱이에요. 항상 결과적으로 이게 나왔거든요. 그치. 결과적으로 얘가 맞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4로 나눴을 때 190이 되죠. 190을 넣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2 아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0.5에서 0.471을 빼면은 그러네. 근데 2만 개에다가 이걸 곱하면은 개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러네. 맞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456개가 나오지? 잠깐만. 이거 2만 개야. 2만 개.
2만 팩이 아니고 2만 개야. 미안해. 그래서 5천 팩이야. 5천 팩. 아 저기 미안. 오케이. 잠깐만. 일단은 47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47번에서는 어느 생수회사에서 생산한 생수 한 병의 무게가 그렇죠. 한 병 무게가 지금 500이고요. 표준 편차가 지금 10인 상태가 됩니다. 자, 4개를 뽑는다고 얘기했어요. 표본의 크기가 4짜리로 표본 집단을 뽑아냈더니 X바 얘는 평균이 500에다가 루트 n이 지금 2니까 표준 편차는 지금 5인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4개로 한 세트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4x바 자, 요게 2030 이상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그쵸? 요거를 4로 나누면 그죠? 7.5 그죠? 507.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로 나눠준다면 Z값은 어떻게 돼요? 편차가 7.5니까 7.5를 5로 나눠주면은 Z가 1.5 이상일 확률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5 이상일 확률이면은 0.0668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49번 요거로 갈 건데 미안해. 요게 지금 오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 줄에서 어떤 공장에서 하루에 음료수를 2만 팩씩 생산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2만 팩이 아니고 2만 개예요. 미안해. 2만 개예요. 2만 개. 이거 팩이고 얘는 4팩씩 포장하는 거니까 5,000개를 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나? 아니네. 맞네. 미안해. 맞네. 2만 개가 아니고 2만 팩 맞네. 미안해. 한 팩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4팩이 하나네. 미안해. 미안해. 오타가 아니구나.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나도 착각. 아니야, 문제 우리 없어요. 나 49번 풀어올게.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이거는 정말 기억이 안 나. 그치. 내가 요 부탁하고 바로 설명할게. 우리 하나 남아가지고. 잘했어. 안 헷갈렸구나. 미안해. 오케이. 너무 막 풀었나? 2분 줄 알았었나? 아니요. 이거 하나가 풀었어요. 그렇구나. 내용은 좀 이해돼요? 오케이. 응? 화장실 갔다. 우리 다 같이 낚였어. 자, 여유되는 친구들은 앞에 거 싹 다 좀만 더 정리해보고 있을게요. 미안.
자, 2만 팩을 생산을 하는데 4팩으로 1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4개 팩으로 1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상품 1개 무게가 760g 미만이면 불량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X바가 760보다 작으면 불량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료수 2만 팩을 생산하니까 4팩씩 1개 세트라면은 총 5,000세트예요. 5,000세트. 5,000세트 중에서 불량품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은 매번 시행할 때마다 불량일 확률은 일정하니까 나머지는 이항 분포에 관련된 평균입니다. 이건 Z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Z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028이지. 오케이. 그게 매번 시행할 때마다 불량 나올 확률이 0.02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개다. 근데 그런 거를 5,000번 시행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 얘가 지금 이제 미만이라서 갔다가 없잖아요. 그치. 근데 갔다가 있든 없든 범위 합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치. 넓이는 그 하나가 겹치든 말든 상관이 없죠. 넓이에서는 선보다 하나가 있건 없건. 다 넘어갔네. 얘는 범위 작은 개수를 어떻게 하는데 N라고 얼마? 아, 4팩을 뽑는 거지? 2만 팩씩 생산하는데. 이게 오전에는 얘는 40이고 아, 근데 X바의 표준 편차는 그죠, 그죠. 그건 맞지? 얘는 4X바죠. 이거요? 네. 그 4X바면은 표준 편차가 20이지. 네. 아. 오케이. 자, 여기서 마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얘는 4X바가 760 이상일 확률인데 표본의 크기가 4짜리로 뽑죠. 표본의 크기가 4짜리로. 왜냐면 4팩씩 세트 메뉴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는 X바 4팩의 평균 무게예요. 4팩 평균 무게. 자, 그럼 얘는 평균인데 달라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4팩의 합이 아니고 4팩의 평균 무게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이 지금 2니까 5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는 4팩 무게가 760 이상일 때 그 4팩 한 개의 세트가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미만인데? 그렇죠. 이러면 불량품이 되는 거죠. 이런 불량품이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얘를 4X바로 만든 이 정교분포에서 들어가야 되냐?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니, 어차피 이거를 4로 나눠서 그냥 X바 정교분포 가지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 등호 있나 없나 어차피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가자라는 거야. 그러면 어쨌거나 이건 그냥 버리고 얘로 본다면 Z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얘는 0.028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불량품의 개수 를 다시 한번 새로운 변수 y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y라고 잡아보면은 얘는 매번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항상 0.028로 일정해요. 그렇죠? 0.028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항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때 그러면 시행의 수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이거 내가 착각할 순간 했었는데 2만 팩인데 4팩으로 한 개 상품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5,000개 상품. 그렇죠? 5,000개 상품. 그러다 보니까 여기 5,000이 들어가줘야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2만 팩씩 생산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냥 뭐 Y의 평균이죠. 평균적으로 불량품 몇 개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NP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만을 2로 나눈 거죠. 그럼 이거 분자 만배하면 2분의 228이니까 그렇죠. 114개가 답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까요? 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야 드디어 이제 추정으로 갑니다. 고생했어. 이제 한번 이제 쓰나미가 오긴 할 거예요. 쓰나미가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 되게 헷갈려요. 참고로 지금 화토반은 이미 다 끝난 상태라서 화요일날 끝났어요. 화요일날 끝났는데 화토반도 이거 설명하다가 진짜 되게 헷갈려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한 번씩 다 설명하고 좀 그랬어요. 하도 헷갈려서 착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착각을. 자, 아무튼 잠깐 조금 볼게요. 처음 한 번이 어려워요. 처음 한 번이 하나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겨울방학 때 들었던 친구라고 해도 거의 기억 잘 안 납니다. 자신 있으면 상관없어요. 자신 있으면.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나오는 거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자, 그럼 모평균의 추정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모집단이 있어요. 이 모집단이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전국 고3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뭐 시행일 수는 충분히 않겠죠. 50만 명이니까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라 갈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는 50만 명 개개인에 관련된 수학 시험 점수라고 친다면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뭐 시그마라고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조사해서 나오려면 성적표 한 달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메가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 메가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커트라인 조사를 하려고 일부 표본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뽑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300명 뽑아낸 상태에서의 평균을 구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평균이 몰라. 이거 실제 내가 계산한 평균이니까 뭐 60점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이때 적당히 잘 뽑은 상태예요. 막 각 지역에서 전교 1등만 뽑아놓으면 안 되고요. 각 지역에서 이제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만 뭐 300명 뽑아도 안 되고요. 랜덤하게 잘 뽑았다면은 뭐 60점 뭐 무난하게 나왔다고 쳤을 때 이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60점이니까 전국 평균은 60점인가?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60점이면은 전체 평균이 60점하고 완전히 차이가 날까요? 그건 아니죠. 비스름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뭔가 좀 신뢰성 있게 믿을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평균이 60점이니까 전국 평균은 빵점에서부터 100점 사이 확률이 100%야 라고 한다면 이거 맞죠? 그렇죠?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100%예요. 근데 쓸 데가 있어요? 누구나 아는 사실. 괜찮죠?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내가 어떤 구할 수 있는 구간과 쓸 수 있는 확률 이걸 이용해서 구간을 한번 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얘를 믿을 수 있는 구간,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믿을 수 있는 확률,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뽑아냈을 때 만약에 60점을 기준으로 58점에서부터 62점 사이 확률이 확률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95% 정도로 나왔다. 95%의 확률로 전체 평균은 이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정보는 그러면 쓸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정확하게 못 구해요. 정확하게 구하려면 전수조사해야 돼요. 표본조사하는 순간 이미 정확도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확률 가지고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도 95%면 너무 낮지. 이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낮은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우리가 랜덤하게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정답률이 9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엄청 잘하는 걸까요? 95%라고 하면 엄청 잘하는 걸까요? 20문제당 하나씩 실수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수능 때 최소 1.5개는 실수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죠? 큰일 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로 올려놓고 본다면
당연히 더 좋겠죠. 다만 그러면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넓어지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범위는 어떻게 뽑아내느냐? 우리가 어차피 이 n개 뽑아낸 상태에서의 표본 집단에 관련된 정규 분포는 당연히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이상 우리는 뭘 쓸 수 있어요? 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로 확률들 다 이미 계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그래서 신뢰도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 그걸로 범위를 역으로 산정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그냥 내가 가상으로 그냥 써놓은 거고요. 자, 한번 좀 볼게요. 내가 95% 확률로 신뢰 구간을 추정해 본다. 그렇죠? 신뢰 모평균이 들어갈 신뢰 구간을 추정해 본다. 아니 뭐 근데 이 신뢰 구간 추정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여기다가는 모평균 추정이니까 그냥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 본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확실한 확률이에요.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확률.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 아까 얘기했지만 확률은 95%랑 99%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95%면은 범위가 좁아요. 확률도 적당한데 범위도 좁아요. 근데 99%는 확률이 높은 대신에 범위가 조금 넓어요. 그거보다 만약에 확률이 더 높아지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95%랑 99% 사이를 씁니다. 그러면 얘는 외워야 되는 거냐? 아니, 외우면 안 돼요. 이건 다 줍니다. 전부 다 줘요. 그렇죠? 95%로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0.95인 좌우 대칭 구간을 잡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들겠죠? 아니, 왜 굳이 절대값 Z야? 어차피 Z 입장에서 얘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넓이가 지금 이게 0.95라는 얘기잖아요. 괜찮죠? 그러면은 0.9가 나오면 굳이 좌우 대칭 구간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걸 오른쪽으로 좀 좁혔어요. 좀 좁혔어.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확률을 구한다고 칠 때 똑같이 95% 나오려면은 여기서 만약에 A만큼 늘렸다면 이거 A만큼 늘렸다고 해서 이게 넓이가 95%가 돼요? 안 되죠. 더 늘려야 돼요. 괜찮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은 좌우로 대칭 구간을 잡을 때가 그나마 구간이 제일 짧다는 거예요. 그렇죠? 좌우가 대칭으로 나왔을 때 구간이 제일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 Z가 얼마 이하일 걸로 잡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무난해요.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맛있는 거? 이렇게? 아이, 맛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내가 뽑아낸 평균은 이 정규분포를 따라가죠. 그럼 이 Z값은 이 정규분포를 역추적해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바꿀게요. 뭘로? X바에서 평균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맞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똑같은 거니까 괜찮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무조건 양수예요. 그렇죠?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을 분자에다가만 써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면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럼 절대값 x바 빼기 m. 자, 이게 지금 편차예요. 그죠? 자, 요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를 그대로 전개한 거예요. 자, 절대값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면 a는 마이너스 2에서 2 이상인 거 괜찮네? 얘도 똑같아요. 절대값을 그대로 풀어버린다면은 얘는 x바 빼기 m이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커 났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은 확률. 요게 지금 0.95라고 생각해도 돼요. 괜찮죠? 괜찮을까? 자, 그럼 이때 이 식을 다 3변에다가 m을 더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3변에다가 m을 더한다고 친다면 m 빼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 났지만 x바가 m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
똑같은 식이죠? 그렇죠? 똑같은 식. 요거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왜?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거 편차를 표준편차로 나눠서 끌고 올라가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X바에 관련된 걸로 정교분포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M이잖아요. 자, 얘가 M-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여기가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로 돼 있으면은 어차피 이걸 Z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96 나오죠. 이게 그럼 95%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괜찮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차피 반대로 역순으로 이렇게 Z로 만들어서 확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정보. 그럼 쓸데없는데 왜 했냐? 알긴 알아야 돼서 그래요. 이따가 설명할 거에 보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를 좀 바꿔볼게요. 요거는 절대값이 껴있기 때문에 n-x바로 써도 되나요? 상관없죠. 어차피 절대값 3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값 a나 절대값 마이너스 a나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외우고 있으면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이게 답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 분명히 헷갈리는 게 나와요. 이따가 내가 퀴즈 낼 거야. 이따가 퀴즈 낼 거야. 진짜 아무도 못 푸는 퀴즈 낼 거야. 아무도 못 푸는. 미안해. 미안. 파이팅. 자, 그러면은 얘는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걸 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절대값을 뗀다 그러면은 n-x바가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1.96 어디 갔어? 미안해. 1.96 왜 어디 갔네? 망했어. 망했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쓸게. 쓸데없는 거긴 하지만 다시 쓸게. 망했어. 잠깐.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자,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은 무조건 95%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절대값을 좀 떼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 나같아요. 뭐가? m 빼기 x바가.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자, 이게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5%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3변에다가 m을 다 더해볼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럼 얘는 m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 아니고 x바. 왜 이러냐 자꾸. x바. 미안. x바를 더할게. x바. 괜찮아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가뜩이나 헷갈리는 파트인데. 미안해. 자, 얘 x바 넘기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얘는 m을 3변에다 더해주면 지워지니까. 그렇죠. 얘는 x바를 더한 겁니다. 같은 식인데 순서만 좀 바꾼 것 뿐이에요. 가운데 m이 나와요. 얘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네요. 요게 지금 95%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을 잘 봐봐요. 이 식을 잘 보면은 어때요? m이라고 하는 게 모평균이잖아요.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5%라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가. 괜찮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한가? 이게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우와 어떻게 이런 게 튀어나오지? 이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내려가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x바라고 하는 거는 표본 평균이잖아요. 표본 평균은 내가 뽑아낸 것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 지금 60으로 나왔으면 얘가 60, 60이라는 거예요. 여기 x바 1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진짜로 맞는지. 자, 지금 x바가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몇 퍼센트? 95%.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뽑아낸 평균이 이 중에 대충 한 여기쯤 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고기를 조금 위로 올려서 여기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가 지금 내가 뽑아낸 x바. 아니 밑에다 쓰면 겹치니까 그냥 위에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뽑아낸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거죠. 지금 요 구간은 m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구간이에요. 얘는 x바 1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거기 때문에 얘에서 빼고 더한 범위. 자, 이 구간의 길이랑 이 구간의 길이는 그러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 똑같겠죠? 아유, 괜찮을까? 왜? 왜 똑같지? 아이, 봐봐요. 지금 얘는 요게 지금 노란 길이에요. 노란 구간의 길이. 괜찮죠? 요게 얘에서 이거 빼면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한 칸당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얘가 그 두 개죠. 근데 얘도 x바운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번 더하고 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분홍색 직선 길이랑 노란색 직선 길이가 다를까요? 아, 당연히 똑같겠지? 다시 한 번만. 아, 얘는 다시 한번 이거 분홍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분홍색. 자, 얘는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노란색. 자, 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구간 길이가 n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요. 뭐 굳이 닫힌 구간으로 안 써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좀 쓰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대로 냅두는데 그냥 줄였을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n-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딱 얘고요. n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얘죠. 그럼 이거 구간 길이면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그쵸? 아니 그 구간 길이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차이가 있어요. 얘도 x바 1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1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구간 길이가 차이가 있어요? 없죠. 똑같죠.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그러니까 이 노란 선분 길이랑 분홍색 선분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홍색 선분에서 나타나는 이 실내 구간, 얘를 실내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내 구간 안에는 지금 모평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있죠. 이 구간 안에 있죠. 괜찮나요? 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x바가 이 노란 범위 안에 있으면 실내 구간 안에 무조건 녹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뽑은 x바1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5%라고 그랬어요. 노란 것 밖에 있을 확률이 지금 5%죠. 5%의 확률로 x바1이 만약에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칠게요. 그럼 그때부터 나오는 실내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나올 텐데 그럼 이 실내 구간 안에는 녹색이 있냐 이거예요. 없죠. 5%의 확률로 이 구간 안에 없는 거예요. 괜찮나요? 아, 그러면 내가 평균을 어떻게 뽑든지 간에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내가 평균을 잘 뽑아야 되겠죠? 이 잘못 뽑으면은 평균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안에 모평균이 없을 테니까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국에서 전교 1등들만 300명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90점이 나온 거예요. 300명을 뽑았더니 평균이 90점 나온 거야. 그 90점을 기준으로 평균의 표준 편차에 1.96배를 빼고 더한 구간 안에는 예를 들어서 막 80점부터 100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전국 평균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또 잘못 뽑아가지고 너무 낮게 뽑았어. 막 x바원이 막 5%의 확률로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수포자 300명을 뽑아놔가지고 평균이 20점이 나왔어요. 그 20점 가지고 구간 뽑았더니 10에서 30 나와.
그 안에 평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 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그냥 랜덤하게만 잘 뽑아주면, 어지간해서 그냥 임의 추출을만 잘해주면 95%는 그 구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100번 중에 95번은 무조건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식이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느껴져요. 처음에 딱 하나 본다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알파 퍼센트라는 거는 몇 퍼센트 확률을 잡을지는 내 맘이잖아요. 그렇죠? 95%를 잡을지 97%를 잡을지 99%를 잡을지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리서치 조사 업체인데 갑자기 막 밖에서 이제 주문을 해요. 아, 우리 신뢰도 95%로 추정 좀 해주세요. 아니면 99%로 추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이 오겠죠? 그러니까 감안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범위가 나올 텐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뭐다? 당연히 그 퍼센트를 갖고 있는 표준정균포표예요. 괜찮죠? 이게 모르잖아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 확률이 100분의 알파, 그죠? 알파 퍼센트. 만약에 우리가 95%라고 한다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K값이 1.96으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99%를 원한다.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표를 잘 보잖아요. 잘 보면은 절대값 Z가 뭘로 나오냐? 2.58로 나와요. 거의 대부분 이 두 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확률에 따라서, 신뢰도에 따라서 K값이 바뀝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K를 뭐라 그러냐? 요 K를 신뢰 계수라고 부릅니다. 신뢰 계수 괜찮죠? 신뢰 계수라고도 부르고 신뢰 상수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 용어를 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케이. 요 용어를 쓰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요 용어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정리된 게 뭐예요? 요거를 전개해 보니까 얘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부터 정균포를 뽑아낼 수 있구나. 다시 한번. 표본 평균에서 평균을 뺀 편차. 당연히 x바의 정균포에서 볼 거니까 괜찮죠? 자, 이거를 루트 분의 시그마로 나눕니다. 자, 요게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100분의 알파. 괜찮죠?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쭉 루트 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절대값 풀어내고 정가운데 m이 들어가게 만든다면은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부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 신뢰 계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이게 지금 100분의 알파로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부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신뢰 계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해될까요? 그렇죠? 자, 괜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저걸로밖에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저걸로밖에. 괜찮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얘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신뢰 구간. 그리고 이 100분의 알파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도. 괜찮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뽑혀져 나가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외우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뭐라 그럴까? 모집단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고3들로 점수를 구해봤더니 평균을 몰라요. 근데 전국 표준 편차가
대충 뭐 20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국의 표준 편차가 지금 20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내가 400명을 뽑았어요. 400명을 뽑았더니 그 400명 평균이 지금 60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걸로 모평균이 얼마일지를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랑 이 정교포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왜? 왜냐면은 이거는 1인당 점수예요. 얘는 400명 평균이에요. 괜찮나요? 400명 평균? 아니, 이게 한 명당 점수에 관련된 50만 명 평균이랑 400명 평균이랑은 아무래도 다르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400명 평균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400명을 임의 추출하는 아예 모든 집단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집단을 뽑아보면은 뽑을 수는 없어요. 50만에 400제곱 해야 되니까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50만에 400제곱이니까. 자, 그렇지만 그 400개 표본에 관련된 그 표본 평균이 정교분포를 따라가는 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무조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자,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은 이 정교분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정교분포 안에 있습니다. 이거의 변량값 중에 하나예요. 괜찮죠? 어떻게?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데. 진짜. 화이팅. 힘내야 돼. 자, 그러면 얘에서 이걸 뽑아내면서 얘를 쓸 일이 미안한데 없어요. 더 이상. 얘는 이거 뽑아내고 더 이상 이거 볼 일이 없어요. 진짜로. 이 정교분포만 가지고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딱 요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거를 95%로 추정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그 95%에 관련된 거를 절대값 Z가 2인 상태라고 한번 줬다라고 쳐볼게요. 문제에서 2로 줬다고 쳐볼게요. 자, 이게 0.95라고 줬다고 쳐봅시다. 문제에서 줍니다. 문제에서 줘요. 표로 다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Z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죠.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건데, 요게 지금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뽑아낸 평균에서 모평균을 뺀 게 편차죠, 이게. 괜찮죠? 얘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그 값이 2 이하일 확률이 지금 95%라는 거야. 괜찮네? 이 정교분포와 내가 뽑아낸 X바 1을 놓고 본다면 이거의 편차는 60 빼기 M이잖아요. 그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얘 표준 편차로. 그것도 어차피 Z가 되는 게 맞으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1은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절대값 M 빼기 60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네. M 빼기 60이 이하일 확률이 지금 0.9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M 빼기 60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확률이 0.95니까 결국에는 모평균이 58점에서부터 62점일 확률이 지금 95%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내가 400명을 뽑았는데 그 400명 평균이 60점이 나왔어요. 전국의 표준 편차는 20점이에요. 그럼 모평균을 95% 확률로 추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에 관련된 400명짜리의 표본 평균에 관련된 정교분포를 뽑아내주고
걔로 역추적해서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95% 가지고 그냥 다 때려박고 그냥 내려가면 알아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문자로만 나오니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괜찮죠? 문자로만 나오니까. 내용 좀 이해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거 몰라도 사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진짜로. 엄밀하게 이해하려면 여기까지 이해해 주는 게 좋은데 몰라도 전혀 지장. 수식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요게 신뢰 구간입니다. 요게 신뢰도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엄밀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이때 M 값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M 값은 얘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는 원래 평균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평균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평균의 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괜찮을까? 어떡하지? 아, 좀 하나도 못 들었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화이팅. 아, 이거 큰일 났다. 자, 평균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평균의 평균을. 다만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면 진짜, 헷갈릴 것 같아. 좀 이따 다시 더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모평균 추정하는데 모표준 편차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알 수 없죠. 아니,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추정 구간에서 놓고 봤을 때 K 값은 실내 개수죠. N은 표본의 크기죠. 그러니까 많이 뽑을수록 구간이 좁아져요. 괜찮죠? 많이 뽑을수록.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전수조사예요. 다 뽑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괜찮죠? 다 조사하는 게. 자,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N개 뽑아서 조사하고. 근데 문제는 이거야. K. 이게 모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그쵸?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 추정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계산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얘보다 구하기 힘든 게 얘고요. 얘보다 구하기 힘든 게 얘예요. 얘를 줘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불가능. 그쵸?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으면 애초에 모평균을 추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시그마를 구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거 없나? 하고 갖다가 쓰는 거예요. 비슷한 거 없나? 하고. 그죠? 아니,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400명 뽑아낸 상태에서 평균 구할 수 있듯이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죠. 표본 표준 편차. 요거를 갖다가 대신 쓴다라는 거예요. 대신 쓴다는 거예요. 딱 언제? 추정에 한해서만. 괜찮네. 못 구하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 실제로 모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포기를 해가지고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가 대신 쓰는데 그 표본 표준 편차를 좀 괜찮아요? 표본 표준 편차? 이따 내가 지금 계속 떠들었는데 이따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설명을 제대로 이따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걸 낼 텐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못 풀어요. 진짜로. 아무도 못 풀 거야. 진짜로. 자, 왜냐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하기에는 몰라. 이게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풀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만 제대로 했다면 정말 A단계 수준의 문제로 낼 거기 때문에 몇 개 좀 연습하고 나서 근데 진짜 좀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대신 쓰는 거예요. 이걸 대신 쓰는 거, 이걸 대신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니, 모분산하고 표본분산하고 원래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갖다 쓰냐? 다시 한번 못 구하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못 구하니까. 추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갖다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쓸만해서. 그렇죠? 쓸만해서. 근데 그래도 오차는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n 대신 n-1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n-1로 나누면 그나마 모분산하고 차이가 좀 더 적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걸 지우기는 좀 그런데 이건 너무 아까운데? 그죠? 좀 아깝지?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건 좀 지워도 되겠지? 요거는 일단 좀 잠깐 냅둘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모집단에서 10개를 뽑았는데 그 10개가 무슨 뭐 다 합쳤더니 아니다. 편차적인 합을 다 더했어요. 분산 구하겠다고. 표본 분산 구하겠다고 제곱들을 다 더했어요. 자, 그랬더니 요 합이 얼마로 나왔냐? 요게 900으로 나왔다고 칠게요. 편차적인 합을 구했더니 9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10개를 더했으니까 10으로 나누면 되겠군. 맞아요? 안 돼요. 9개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10 빼기 1로 나눠야 됩니다. 100이에요. 괜찮나요? 10개의 도수니까 9개로 나누는 거예요. 한 개 적게 나눕니다. 왜?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오차가 적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오차가 적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자, 일단 요거까지 어려우면은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 전부 다예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련된 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할 거고 일단 여기까지만 세트 정리해 주면 돼요. 지금 모평균 추정하면서 한 거 뭐밖에 없어요? 요거 실내 구간 딱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외워서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외우면 다 날아가요. 진짜로 진짜 다 날아가요. 외우면은. 그러니까 왜 나오는지를 이해해 줘야 돼요. 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거 왜 n-1로 나누는지 대신 쓰니까. 그렇죠? 요거 정도. 이거는 모든 8종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모든 8종 교과서에. 그러니까 수능에 언제 튀어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알았어. 그만 떠들게. 이거 문제 잠깐 좀 풀면서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50번을 풀어보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같이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mkg. 모집단이 x 수박 무게예요. 수박 무게. 자, 수박 무게가 평균이 mkg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 편차가 1.4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49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이용해 보니까 49개를 뽑았어요.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x바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이거를 현행교육과정상에서는 스몰 x바로도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9개 평균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걸로 95% 신뢰 구간은 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0.95인 걸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단 하면서 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로 추정 구간을 구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가지고 이걸 이용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모집단 정규분포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49개짜리인 걸로 표본 집단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뽑아내 보니까 x바라는 49개 평균 무게에 관련된 걸 조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반드시 m 루트 n이 지금 7이기 때문에 0.2라는 표준 편차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0.2라는 표준 편차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Z 대신에 이 정규 이거 더 이상 쓸 일 없다 그랬어요. 내가 뽑아낸 X바와 이걸 가지고 정리할 거야. 자, 그럼 얘는 내가 뽑은 포함평균에서 모평균을 뺀 걸 표준 편차 0.2로 나눈 걸로 볼 수 있겠죠. 괜찮죠? 괜찮아요? 그죠? Z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0.2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0.1을 곱해주면은 2배 3.92를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0.0392가 될 거예요. 0.39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절대값을 풀었을 때 n-x바원이 마이너스 0.392보다 커났지만 0.39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뽑아낸 표본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이 x바1 빼기 0.392보다 커났지만 x바1 플러스 0.39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로 추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A부터 7.992로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얘가 7.992라는 거고요. 요게 지금 A라는 거예요. 요게 A라는 거. 오케이, 괜찮을까? 너무 어렵냐? 아, 그래? 괜찮을까? 조금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너무 피곤하지? 아이고, 하나도 못 들었지? 하나도 못 들었지? 아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하필 딱 요 타이밍이야. 원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야. 그럼 쌍꺼풀이 하나 줬어. 알았어. 이거 갖고 잠깐 쉬었다가. 좀 어렵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풀이 방법만 이거 지울게요. 아, 이거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저기 도저히 안 되겠으면 요거 그냥 일단 보고해요. 보고하는데 요 써놓은 거 보고해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일단. 근데 보고 나서 답만 내지 말고요. 이 유도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꼭 해보기 바랍니다. 답이 일단 나오고 나서 뒤에 이제 증명을 덧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가 요거고 얘가 A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표본평균은 얼마라는 거예요? 7.6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X바1에다가 0.392를 더한 게 7.992가 나오고 있으니까 X바1이 7.6이겠구나. 그러면 A는 얼마예요? 7.6에서 0.392 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7.208? 그렇죠? 그래서 A는 7.208로 나옵니다. 답이 2번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조금 헷갈립니다. 조금 헷갈려요.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잠깐 이따가 잠깐 쉬고 조금 이따가 쉬운 걸로 예제를 한번 좀 줄게요. 좀 이따가 쉬운 걸로 예제를 줄게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기출 문제는 완전 쉬운 게 없어가지고 이따가